안녕하세요. 5월 31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지금 이 미국부터 해서 어떤 내용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지를 하나씩 순차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면은, 일단 뉴욕 증시는 셀즈포스를 비롯한 이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서 쇼크로 인해서 하락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물론 이렇게만 보면 악재 맞죠. 특히나 셀즈포스는 이 고객 관리 소프트웨어 이쪽에 1등이라 이게 안 좋아? 그럼 전 세계 경기 안 좋은 것 아닌가? 막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소라면 이 내용 나오고서 경기가 둔화되고 있구나, 악재가 오고 있구나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지금 타이밍에 미국의 경기가 조금 꺾이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당연히 수요와 공급이라는 부분으로 봤을 때 수요가 줄겠죠. 그러면 물가 잡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들려오는 내용도 세일즈포스 향후 전망치를 보면은 예상했던 것보다 낮게 나오고 있네. 그럼 앞으로도 이러한 흐름에 가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백화점 체인 업체인 콜스도 예상 밖의 부진한 실적을 발표하며 22% 넘게 급락을 했는데, 수요가 급락하고 있는 상황이구나 라는 걸 이러한 백화점 실적을 통해서도,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부분에 힘이 실리는 상황이다, 요거 기대해 보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1분기 GDP가 잠정치 1.3%로 하향되었습니다. 지난달 속보치보다도 0.3% 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4분기 이제 작년 거 기준으로 이제 보면은 3.4에서 1.3으로 빠진 것이기 때문에, 미국 경기가 말도 안 되게 빠른 속도로 꺼지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구나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당연히 이 물가가 잡히는 것도 이제 이 부분에 반응해서 진행이 될 것이고, 그리고 경기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실업보험의 청구 건수가 늘어나는 만큼 인건비의 하락도 빠지게 될 것 같은데, 야, 심지어 이 가장 인플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택까지 안정세를 보여주게 된다. 하반기? 자, 이제 곧 있으면 금리 인하의 가능성 높아진다. 속도 낸다. 요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는 31일 물가지표의 이제 핵심 중에 하나인 개인 소비 지출 PC가 발표가 되는데, 이전까지 9월 달은 좀 이런 상황이면 지나가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많았거든요. 근데 다시금 9월에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올라오기 시작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이게 만약에 진짜로 가능성 빡 하고 올라오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다? 기대감 선반영, 증시 떨어졌던 거 한 번에 회복하겠네. 그리고 설령 9월이 잘 안 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가능성을 보여주게 된다면 그럼 올해 하반기 11월 아니면 12월은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거의 확실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한번 금리 인하 시작하면 계속 금리 인하 할 거거든요. 그러면 안 떨어지고 꾸준하게 올라갈 겁니다. 여러분들은 시작점만 조금 늦어질 뿐이지 올해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하다라는 걸로 이 관련 내용들 이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국제유가는 WTI 기준 77.91달러로 마이너스 1.67% 하락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당연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다 보니까 상승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고, 달러는 반대로 약세, 금 가격은 하락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증시는 조금 떨어졌지만 방향성에 좋은 부분이 나왔다라는 부분으로 현재 요 내용들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외에도 조금 더 지켜보기 좋을 만한 개별 뉴스가 뭐가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면은, 자, AI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여기에서 주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다 보니까는 엔비디아 매출의 20% 가까이가 야,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당연히 이 엔비디아의 반도체를 많이 사는 만큼 한국의 반도체 업체들의 제품들도 여기에 체인으로 엮여가지고 같이 판매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돈 되는 소식들 이렇게 들려오고 있다는 거 하나 보시면 되고, 그리고 요즘 다시금 자율주행 관련해가지고 테슬라가 여기다가 포커스를 두고 홍보를 하려는 이러한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 거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맞춰가기 위해서 투자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이거 부품 공급하는 회사들 지켜보자.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지금 카메라에서
테슬라가 다시금 라이더 쪽으로 부품을 좀 교환을 하려는 이러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쪽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판매 대수가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돈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드론 장거리 배송이 드디어 승인됐다고 미국에서 떴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랑 지금 세트로 묶이는 게 UAM 쪽인데 자연스럽게 도심형 항공 모빌리티에 대한 부분들도 이야기가 들려오게 될 것이고, 당연히 이 드론 같은 경우에도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꿈틀꿈틀 거리는 모습이 보여줄 수 있겠죠. 이게 시장을 딱 열어버리면은 이 관련 시장 매년 엄청나게 성장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전기를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일들이 보여지다 보니까 원전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수소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긍정적 모습 보여주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도 앞으로도 더욱더 좋아질 것이고, 자, 마지막으로 바이든 우크라이나에 미국 무기 지원한 거, 요거 이제 그동안은 방어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했는데, 미국 본토 공격하는 거 일부 허용, 요 얘기 나오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자연스럽게 러시아 더욱더 크게 반발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이고, 그럼 야, 그럼 가스나 곡물 여기에서 시끄러워지는 소식이 들려올 수도 있겠네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또 테마로 엮이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잊지 말고 이거는 봐야겠다 라는 마인드로 차근차근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의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잘 보셨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장 시작하기 전에 텔레그램 공부방을 통해서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고 이외 공부할 수 있는 내용들도 같이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이건 취향껏 이용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볼린저 밴드 상단 결국 회복을 못했죠. 이러면 추세가 조금 완만해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될 것 같은데 현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봐야 되는 건 뭐가 있는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들어보시고 도움 된다면 구독 한번,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최근 이 두산 에너빌리티 상승이 나온 다음 오늘 이 메리츠 증권에서 리포트가 하나 나왔는데 자, 두산 에너빌리티 이 문경원 애널리스트님께서 어떤 식으로 보고 있는지 참고를 한번 해보도록 하자면 일단 키워드 딱 말머리부터 강합니다. 근거 있는 기대감. 그래서 자, 어떤 내용이 미래를 받쳐주고 있나 이걸 좀 보면 일단 언론을 통해 보도된 미국 데이터 센터형 프로젝트, 그러니까 SMR이죠. 요거는 모든 게 현재 미확정이긴 하지만 파이프라인의 가치? 요거는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진짜로 그래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요거 완공되고 뭐 상용화되고 하는 데까지 앞으로 몇 년은 더 걸리게 될 거거든요. 그런데 대형 원전만큼이나 여기에 대한 수요도 이 선진국 위주로 해가지고 굉장히 강하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 나라들에서 꾸준하게 말했던 그대로 투자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얼만큼까지 쌓여가게 되겠습니까? 처음이 어려운 거지. 한번 이 발동이 걸리면은 이건 진짜 날아갈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이 주기기 설계 관련된 이야기는 많지만 제작을 할 수 있는 기업은 전 세계 몇 없거든요. 그랬을 때, 동사에 의존하는 기업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부분에 대한 프리미엄은 더욱더 생기게 될 것이다. 하나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구체화되고 있는 루마니아 프로젝트를 감안했을 때 단순한 기대감을 넘어 2024 하반기 실제 수주도 가능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보여주고 있어서 일단은 4천억이 시작이긴 하지만 계속해서 대형 원전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하게 된다면 이거는 미래에 대한 밸류를 높여주는데 큰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요거 같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SMR은 이런 식으로 한번 보시면 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눈앞까지 다가온 체코 관련된 이야기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데 일단 6월 달에 경쟁 확실하게 들어가고 이제 7월 달에 결과 나올 예정이며 현재는 한, 미, 프 중에 미국이 떨어지고 한국과 프랑스 2파전으로 진행되고 있죠.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체코 현지 언론에서 뭐라고 이야기가 들려오는지를 보면 한수원의 수주 가능성이 유력하다라고 보도하고 있다. 근본적인 이유를 보면 한국의 기자재, EPC 경쟁력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게
15년 만에 원전 수주이기 때문에 향후 기대감까지 키워주게 될 것이다 라고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여기에 중국이나 러시아가 좀 꼈다면 다를 수는 있을 겁니다. 여기는 기술력도 좋은데 한국보다 훨씬 더 단가를 싸게 맞춰줄 수도 있을 테니까. 근데 지금 러시아 사태 때문에 이 둘에 대한 반감은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제외가 될 수 있고, 그럼 미국 아니면 프랑스인데 이번에는 우리가 원래도 폴란드 때보다 높은 평가를 받았던 그래도 프랑스보다는 괜찮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쌓여가게 된다면 그 다음 넥스트 수주전들이 이제 계속 진행이 될 거 아니에요. UA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모든 걸 생각을 했을 때 자, 적정 주가 26,000원 여기로 8.3% 상향 조정한다라고 하니 이 원전 쪽만 하더라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가스 쪽이나 아니면 빅테크의 움직임이 자극을 굉장히 많이 줄 수 있다라고 하니 이거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 메리츠증권 리포트 정리해 놓은 거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 제가 여기에서 딱 여러분들께 짚어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다? 이것보다 좋은 내용이 과연 시장에 몇이나 있을까? 자, 그러면 요거 바탕으로 수급과 차트 현재 시점 분석을 해보도록 하면, 일단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는 부분이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느냐 마느냐죠. 그런데 오늘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약간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됐긴 했죠. 하지만 기관 쪽의 수급이 약하다면, 그러면 외국인 수급만으로 현재 위치에선 횡보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횡보만 하더라도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 편안하게 볼 수 있겠죠. 왜냐면 개인의 물량이 털리고 이걸 큰 손이 가져간다. 이거 올라가기 직전에 시그널이니까요. 그리고 외국인 보면서 버티다가 기관 쪽에서 들어오면 또 한번 올라가는 거 노려보시면 되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만약에 여기서 떨어지면 어디까지 떨어질 것이냐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단 요 양봉이랑 11선이랑 겹치고 있잖아요. 핑크색 선. 일단 여기를 뒤덮어주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단기 우상향 파동은 유지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슷한 패턴의 상황에서 11선 뒤덮어주는 줄 알았는데 이탈되면 어떻게 되었다? 21선까지 빠지고, 만약에 21선까지 이탈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 그대로 볼린저 하단까지 빠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 그러면 현 시점을 중심으로 보게 된다면은 21선 여기 있고 볼린저 하단 여기, 그러면은 이것도 어차피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이 보여지게 될 테니 이 아래에 있는 이평선까지 추가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하면 쭉 빠질 수도 있겠네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마지노선을 잡는다면 21선 이탈 시 이때는 좀 길게 끌더라도 손절을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고, 현 시점에서 조금 더 끌고 가겠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11선 중심으로 좀 짧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타 하시는 분들은 여기 이탈했을 때 제가 이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매도하는 게 맞았어요. 지금은 이제 여기를 빠르게 돌파 못하면 속도가 느려진다는 것만 감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실한 예시가 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갖고 여러분들 과거 차트를 통해서 이 부분은 꼭 감안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겠네요. 자, 대신에 현 부근에서 꾸준하게 횡보를 하면서 딛고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뭘까요? 당연히 현 부근에서 물려있는 개미들 현재 소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아래에서 들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물량들도 지금 차근차근 처리를 해나가는 요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러면 고점에서 당연히 큰 손이 매집을 하면 할수록 여기에서 그 이상 올라갈 가능성 높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들도 배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약간의 시간은 걸리겠지만 관련 내용 나왔을 때 쭉 올라가는 거 생각해보면 좋고, 그랬을 때 여기 매물대 소화하면 그 다음 이제 매물대가 많이 쌓여있는 구간은 여기입니다. 24,000원에서 26,000원 사이. 근데 방금 메리츠에서 목표가를 26,000원으로 지정을 했죠. 그러면 여기는 매물대 상단 부근까지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들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거기가 고점일 수 있겠구나 라는 마인드를 이것도 한번 참고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그 위에서도 수급이 꾸준하게 들어와서 매도 물량을 소화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여기 돌파하고 더 가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전략을 구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본 걸 바탕으로 총정리하면서 영상 마치면, 일단 첫 번째, 이 볼리저 밴드 상단을 오늘 돌파 실패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기 돌파가 실패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일단 속도는 조금 느려졌다 볼 수 있다. 하지만 리포트를 보면 알겠지만 지금 상황은 굉장히 좋은 상황이며, 체코 관련 이슈 뜨면은
여기 자극 받을 수밖에 없다. 이거 6월 달에 결과 나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지지라인은 11선 보면 되고, 그리고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을 때는 23,500원부터 매도 물량이 조금씩 나올 수 있는데, 이 구간은 26,000원까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지금 메리츠는 목표가를 26,000원으로 봤기 때문에 이건 매도 물량이랑 같이 보시고 여기서 소화가 된다면 거기서도 한 번 더 올라가는 거고, 소화 안 되면 거기가 고점으로 눌리는 모습이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며 이렇게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잘 보셨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를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며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 주 한 주도 잘 마무리 지으셨고 다음 주에 제가 또 두산 에너빌리티 저희 약을 구성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